어떠한 시나리오가 예상적으로 나오고 있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대비책 어떻게 만들어 보면 좋을까요? 현지 시각으로는 26일 아침 8시입니다. 우리나라 시각으로는 오후 11시부터 제닛 옐런 의장의 연설이 있다고 하죠. 시장이 막 열리는 시간에 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시장의 반응은 시시각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과연 오늘 저녁부터 미국 증시 등 유럽 증시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제닛 옐런 의장의 발언에 반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의주시를 해야 된다는 건데요. 네 가지 시나리오를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시나리오 2가지, 또 약간 부정적인 시나리오,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이제 생각을 해서 네 가지 시나리오. 먼저 긍정적인 쪽 2가지 시나리오부터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현재 일단 가장 잘 됐을 때입니다. 제닛 옐런 의장이 아마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금리와 관련돼서는 어떠한 언급을 하지 않을 경우, 아마도 이번 연설의 주제가 통화정책의 툴키트, 즉 도구와 관련된 약간 추상적인 그런 주제를 잡았습니다. 그렇기에 학술적인 그런 내용만 전달할 뿐, 구체적인 금리와 관련된 언급은 하지 않을 가능성도 다분히 있다는 것이죠. 또 만약에 언급을 한다 하더라도 이미 시장에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 현재 금년 중 최대 한 번 정도, 그것도 9월 달이 아닌 12월 달 정도 그런 정도의 인상을 하거나 아니면 그것도 더 늦춰줘서 내년 상반기 정도에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분위기가 만들어진다면 그 자체가 상당한 호재가 될 소지가 있는, 지금으로 봤을 때 가장 기대되는 그런 시나리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아마도 미국 유럽 증시가 급반등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요. 채권 금리는 이제 그에 따라서 하락을 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것은 달러 인덱스, 즉 달러 가치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인데 아마 달러 가치는 떨어질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현재 원달러 환율, 그 다음날 다음 주 월요일 날 되겠죠. 원달러 환율은 상당히 떨어진 상태, 즉 원고 방향으로 움직이고요. 엔화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엔화도 아마도 100엔이 깨지는 그런 수준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그러한 흐름은 시장으로 봤을 때는 긍정적인 흐름입니다. 그런 것이 진행되는지 발현되는지를 우리가 지켜봐야 되고요. 그에 따라서 우리 시장 참가자들의 반응까지 체크를 해봐야 된다는 건데, 가장 중요한 체크 포인트는 여기 수급에서 나오죠. 자, 외국인들이 선현물, 최근에 이제 선현물에 대한 외국인들의 태도는 왔다 갔다 합니다. 약간 수비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죠. 그런 것과 전혀 다른 선물, 현물뿐만 아니라 선물까지도 같이 동시에 순매수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는 거죠. 거기에 삼성전자를 같이 재매수할 소지도 자본이 있어요. 과연 그런 것인지, 만약 삼성전자까지 그들이 매수한다면 지수의 상승폭은 훨씬 더 커질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현재 삼성전자 올라가면 이른바 추적 오차, 트래킹 에러가 생긴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었죠. 어떤 그것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베이시스가 플러스 0.2 이상만 유지된다고 한다면 현재 외국인들 매수와 어느 정도 결부되어 있기도 하지만 어쨌든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옵니다.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고, 또 기관들은 전체적으로는 현재 매수를 하지 못할 소지가 좀 있어 보입니다만, 그러나 기관 매매 주체별로 즉 현재 금융투자권이나 또는 연기금을 최근에 계속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연기금을 포함해서 특히 단기 매매에 능한 금융투자권이 적극적으로 선현물, 현재 현물만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선물까지 같이 매수한다면 쌍끌이 중에서도 가장 현재 지수를 견인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형성된다는 거죠. 이렇게 된다면 종합지수 30-40포인트 뜨는 것은 아주 쉽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 나오는지 여부를 수급이나 또는 선물 시장의 동향, 베이시스 등을 통해서 어느 정도 대상초부터 확인을 좀 해줘야 됩니다. 만약 그렇다라고 했을 때는 그에 걸맞는 포트폴리오 운영 전략을 세워놓고 거기에 맞게끔 대응을 해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된다면 그동안 대형주 중에서는 그동안 잠잠했던 현재 증권주도 같이 움직일 소지가 상당히 높고요. 또한 화학주들도 최근 조정을 좀 받아놓은 상태죠. 그들이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것이고, 또 은행주도 동참할 소지가 높죠. 물론
그렇게 됐을 때 당연히 IT 대형주들이 다시 주도를 하겠습니다만은 현재 앞에서 말씀드렸던 은행이나 증권주, 화학주들도 같이 움직일 소지가 있다는 것까지 보시고요. 또 성장주 섹터 중에서도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아서 가격 메리트가 형성됐다라고 볼 수 있는 제약 바이오 섹터가 특히 대중적 매수 기반이 튼실하죠. 그쪽의 섹터가 부각될 소지가 있다는 건데 단기로 볼 것인지 중장기로 볼 것인지는 종목별로 좀 구분해서 이제 보실 필요가 있는 섹터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 한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삼성전자가 그전처럼 나 홀로 독주하는 상태가 된다면 어떻게 될지 이와 관련돼서는 그 상황을 예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같이 가면 좋겠으나 그렇지 않을 대형주들은 아마 어느 정도 같이 동행할 소지가 높습니다. 삼성전자가 가령 3%, 4% 뜨는 상황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중소형주들이 못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점까지 고려해서 오레올라 시장에 좋은 시나리오라 하더라도 이제 막연하게 대응하기보다는 거기에 맞춰서 세팅을 해놓고 보실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시나리오는 좀 애매한 상황, 나쁘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해서 확실하게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기 좀 어려운 그런 상태일 경우를 상정해 봤는데요. 아마도 금리 인상과 관련돼서는 그 시기에 있어서 당장은 좀 너무 빠르지 않느냐, 부적절하다 이런 식으로 언급이 될 것 같고요. 다만 금리 인상을 하긴 하는데 추가적인 현재 경기 지표와 관련된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식으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이 얘기는 반복되는 얘기죠. 그 전부터 계속 이런 얘기는 언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나 어느 정도 금리 인상과 관련된 부담은 덜게 되죠. 해서 시간을 벌게 되고 또 그동안 약간 그것과 관련된 조정을 만회하는 그러한 흐름이 나올 소지가 상당히 크다는 건 어쨌든 미국 유럽 증시는 제한적인 반등에 나올 소지 다우지수 같은 경우로 본다면 100포인트 정도 내외 그런 정도로 올라갈 소지가 있다는 것이고요. 이 경우에도 원달러 환율은 내려올 소지가 상당히 높다는 원고 방향으로 진행될 소지가 좀 높다는 것이죠. 그리고 외국인들이 순매수로 전환될 소지가 있다는 건데요. 선현물을 동시에 순매수하는지 여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동시에 순매수는 하지 않을 소지도 다분히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지수 반등폭이 제한될 소지가 있으나 적어도 그날 하루, 즉 현재 월요일날 하루는 꽤 큰 폭으로 올라갈 소지가 있으므로 하루짜리 상승폭인지 아직까지 구분해서 거기에 맞게끔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전체적으로 본다면 기관까지 같이 본다면 금융투자권의 태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금융투자가 맞장구, 즉 현재 선물을 동시에 매수를 해준다면야 적어도 그날 하루, 월요일날 정도는 상당히 탄력적으로 올라갈 소지가 있다는 건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그날 개장주에 높게 시작한 것이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될 소지도 있다는 것까지 염두에 두면서 만약 그런 상태가 있을 때는 개장주의 분위기가 좋다 하더라도 쉽사리 특히 지수에 의존을 하거나 영향을 많이 받는 섹터 내지 종목들에 대해서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것.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우호적인 분위기가 상당 기간 지속될 소지가 높다는 것이고 이랬을 때 종합지수는 다시 2100포인트 안쪽으로 갇히는 상황에 대한 소지가 높다는 것이고요. 앞에서 제가 빼먹었습니다만은 가장 좋은 시나리오로 펼쳐진다라고 했을 때 조만간 실적 장세로 연결되며 연말 장세까지 지속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시나리오 1처럼 된다라고 했을 때 종합지수 2100 넘어서 2200, 2300 이렇게 갈 소지도 좀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긍정적인 쪽도 일단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번에는 비관적인 시나리오도 함께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어떤 이야기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금리 인상과 관련돼서 비교적 선명한 어떠한 계획 같은 것들이 발표가 될 경우 현재 금년 초 최소한 한 번 정도 이상 금리를 인상할 것이다. 이 얘기는 사실 애틀란타 연준 총재 데니스 로카트 이 사람이 언급한 내용인데요. 이런 식으로 현재 분위기가 만들어진다면 그리고 또 금리 인상이 금년 한 번 정도에 그치지 않고 내년에도 금리가 계속 단계별로 인상될 것이다 하는 식으로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그 자체로 조금 악재가 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그 내용조차도 이미 시장에서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고요. 또 어느 정도 선반영된 그런 측면도 있어서 그러한 악재가 시장에 심각할 정도로 장기간 타격을 줄 소지는 그렇게 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어느 정도의 단기 충격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이고요. 시장 반응을 예상해 본다면 미국 증시도 100포인트 정도 내외의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랬을 때 그 다음날 한지 $1 환율은 아마도 한지 가파르게 올라가겠죠. $1 환율, 즉 현재 시장이 약간 불안해진 그런 상태이므로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그리고 엔화 가치는 현재 올라가는, 즉 현재 엔달러 환율은 오히려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진행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1 환율이 가파르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시장은 불안한 상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만큼 외국인들이 추가적으로 더 우리 시장에서 선물을 매달 소지가 있다는 것을 뜻한다는 것인데, 다만 그 폭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이죠. 아마도 현재 외국인들은 처음에 첫날은 선현물을 동시에 매도할 소지가 있다는 건데요. 그 중에서도 선물 쪽은 장중에 그들의 포지션 수준을 좀 바꿀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그날로 끝날 소지가 좀 있다는 것이죠.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그날 저점이 매수할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선현물을 동시에 보시면서 현재 판단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연기금은 뭐 제한적이나마 계속 현재까지의 순매도세를 계속 이어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은 현재 금융투자권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개장초부터 강하게 대시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시장의 상황에 맞춰서 시장 상황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을 것 같으면 그날 저점을 노리는 그런 포지션 트레이딩을 할 것으로 그렇게 이제 판단이 돼서 과연 그렇게 되는지, 만약에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매수 타이밍을 서두를 필요가 없겠죠. 약간 좀 늦춰서 볼 필요가 있다는 건데요. 여기서 우리 또 한 가지 봐야 될 것은 어느 정도 현재 그러한 악재가 단기적으로 반영되고 안정이 되면 이런 종목들이 부각될 수가 있다는 거죠. 처음에는 방어적인 대형주들이 반응을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가령 한국전력이나 또는 현재 네이버 같은 종목에 해당이 되죠. 또 현재 통신 3사, SK텔레콤이나 KT, LG U+플러스 같은 종목들이 그런 약간 조정을 받는 분위기 속에 적합한 대상이 된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조금 더 안정이 된 그 다음부터는 낙폭거대에 있는 그리고 어느 정도 현재 성장성을 갖고 있는 그런 섹터들, 제약 바이오주들, 또 화장품, 식음료 이런 종목들도 최소한 단기 반등 정도는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조금 더 지수로 봤을 때 지수가 더 이상 빠지지 않았지 어느 정도 탄력적으로 올라가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환율과 관련된 종목들, 실적과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일 소지가 높다는 것이죠. 환율과 관련돼서는 현대차 그룹이 현재 주목받을 소지가 좀 있다는 것이고요. 또 금리와 관련돼서는 자산가치 우량주인 은행주들이 현재 부각될 소지도 있다는 것이죠. 현재 전반적으로 시장 상황이 나쁘지 않다 하는 가운데 실적 장세로 연결되는 상황이라면 실적이 좋은 섹터, 지금으로 봤을 때는 IT 쪽에 상당히 유력합니다. 그런 쪽도 함께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게 이제 다소 문제가 될 수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물론 현재 그렇게 될 최악의 상황이 될 확률은 누가 봐도 알 수 있듯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상당히 작은 확률이긴 하지만 그러나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상태가 됐을 때 그에 따른 대비도 해야 되고요. 그것이 그렇게 심각한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 또한 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에서 준비를 좀 했습니다. 자, 일단 현재 제니 옐런 의장이 이런 얘기를 할 때 아마도 시장은 거기에 따른 상당히 보수적인 대응을 할 것이다 하는 건데요. 가령 비정상 상태의 정상화. 지금 현재 제니 옐런 예장이 그전 금리를 인상할 때마다 표현을 했던 내용입니다. 현재 통화 상태가 그렇게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을 거듭 강조를 한 바 있었죠. 최근 들어서는 그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을 좀 의식하는 것 같습니다. 한데 최근 그 얘기를 다시 꺼낸다면 그만큼 현재 상황이 매우 현재 비정상적인 상태이므로 그것을 원래대로 돌려놔야 된다는 뜻으로, 즉 금리를 계속 올리고 또 시장에 너무 많이 풀려있는 유동성을 조금 걷어들이고 이런 식으로 간다는 것, 일종의 긴축입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아예 노골적으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긴축 얘기가 나온다든가 또는 자산 가치가 너무 많이 올라가 있다든가 이런 얘기가 나온다면 현재 문제는 더 나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그런 표현을, 극단적인 표현을 할 수는 대단히 적은 상태이긴 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런 상태가 됐을 때 그것을 수수방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어느 정도의 위험 관리가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수급을 통해서 얼마만큼 심각한지에 대한 판단 또한 좀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인데요. 외국인들은 당연히 선현물을 동시에 순매도를 하겠죠. 아마도 그런 것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국내 기관은 금융투자일 것입니다. 그들도 또한 외국인들과 같이 맞장구를 치면서 선현물을 동시에 순매도하는 이른바 쌍끌이 선현물을 동시에 매도하는 상황에 나온다면 설사 연기금이 순매수한다 하더라도 연기금 매수 갖고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수의 낙폭은 그날뿐만 아니라 며칠간 확대될 소지가 높다는 것에서 그 첫날 월요일 날이 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위험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건데, 더 나아가서 베이시스도 좀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건데요. 베이시스가 아마도 그런 식으로 나쁜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마이너스, 즉 베고데이션 상태로 전락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때는 프로그램 매도까지 쏟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현재 일시적인 하락이라고 수수방관할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적극성을 갖고 위험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까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